세일즈를 직업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세일즈 스킬을 좀 늘릴 수 있을까?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뭐 인사팀이건 내가 개발자건 내가 총무팀이건 내가 마케터건 관계없이 결국 그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결국은 세일즈 이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개발자분들 보면은 일반적으로 개발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내가 사람을 만나서 뭐 이렇게 타협을 한다든가 뭐 협상을 한다든가 이런 걸 좋아하는 것보다는 뭔가 내가 연구실에 또는 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꾸준하게 무언가를 개발해내는, 창의적으로 뭔가를 개발해내는 것들이 그분들의 관심사인데, 실제로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업무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개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팀장님이 막 부당한 거를 시킨다든가, 또는 다른 부서, 특히 영업부서에서 말도 안 되는 거를 발주를 받아와가지고 그냥 막무가내로 나 뭐 개발해달라고 시킨다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너무 많이 하세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 내가 어렸을 때 가르치는 거 너무 좋아하고 내 지식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에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교사가 되려고 많이 하죠. 근데 막상 교사가 되고 나니까 가르치는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이를테면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 떨어져가지고 뭐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든가, 어떤 제안서를 써야 된다든가, 또는 코로나 때 방역에 앞장서야 되잖아요. 내가 무슨 방역하려고 교사가 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방역에 힘을 쓰죠. 또는 뭐 부모님들과 소통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지, 가르치는 거는 내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나는 직장 생활이 너무 맞지가 않아, 나는 혼자 일하고 싶어, 뭐 나 여행 좋아하고 운전 좋아하니까 택시기사 할래, 이런 생각으로 택시기사 했다가는 큰일 나죠. 택시기사가 운전 잘한다고 택시기사 잘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미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밤중에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술 취한 사람, 또 대낮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그런 고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정말 잘, 뭐랄까요, 이를테면 처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인터퍼스널 스킬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런 일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좋다, 내가 정말 나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지방 어딘가에 짱 박혀가지고 도저히 나는 사람 만나는 거 싫으니까 난 연구만 하겠다, 그래서 국책기관에 들어가겠다, 뭐 이를테면 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가 뭐 기계연구원 이런 데 가가지고 나는 정말 플라즈마 연구라든가 소행성 연구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 그런다고 연구만 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것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너 소행성 연구 왜 하는데? 소행성 연구를 했을 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 증명을 해봐. 그래야지 연구비가 떨어집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연구비를 내려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요번에 누리호 쐈잖아요. 누리호 1조 9천억 원 정도 썼다고 하는데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적게 쓴 우주개발이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정말 국회의원 또는 기관장 만나서 설득하고 타당성 조사해서 발표하고, 그래서 예산 받아내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자동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은 반대하는데 그 반대함을 무릅쓰고 결국에는 설득을 해내는 일, 세일즈의 기본이죠. 정말 난생 처음 만나는 어떤 낯선 환경에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타협하고 설득하는 일, 이런 일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일이죠. 내가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세일즈 스킬만큼은 누구라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스킬 같아요. 제가 세일즈 컨설턴트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7년 동안 세일즈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영업직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본질, 그분들의 직업적 본질이 뭔가, 그분들이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는지를 봤을 때 결국 그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거는 결국엔 세일즈 관련된 일이더라. 그리고 100% 그 세일즈 관련된 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나는 정말 예쁜 옷을 잘 만드는 게 나의 목적이겠죠.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패션 디자이너분들 공감하시잖아요. 그게 일이 아니죠. 공장에 가서 그 공장장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을 설득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죠. 거기서 그분들을 설득 못 해가지고 빠꾸 먹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원단,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스타일을 이렇게 결과값을 받았을 때 결국에는 그것들이 메이드가 안 돼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디자인을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정말, 그래서 성공하신 디자이너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그 공장장님 만나가지고 정말 술 먹으면서 정말 제가 이렇게 힘들게 해왔습니다. 공장장님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인간적인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그것을 풀었을 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비로소 메이드할 수 있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예들은 정말 곳곳에서 볼 수가 있고요. 거의 예외 없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화두는 돈은 벌고 싶은데 팔기는 싫어. 이런 화두로 제가 요즘에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은 크게 내가 애를 먹지 않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서도 조금 수월하게,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수월하게 세일즈를 잘할 수 있을까, 일반인 버전으로 세일즈 하는 방법들을 요즘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 비영업직 분들을 위한 세일즈 기법들을 많이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